섬에 사는 어린 소녀가 부모님의 귀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오시면서 갓난아기를 데려옵니다. 엄마는 딸 메리에게 새로 태어난 동생 시온이를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기쁨에 찬 메리는 동생에게 입맞춤하며 인사를 건네고 시온이는 놀랍니다. 메리는 시온아 어서 와. 내가 내 언니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시온이의 얼굴에는 밝은 표정이 떠오릅니다. 3년 후 메리는 활기차게 달리며 경주에서 이겼다고 외칩니다. 경주에 지친 시온이는 메리가 얼마나 빠른지 말합니다. 메리는 자랑스럽게 내가 당연히 빠르지 라고 대답합니다. 어쨌든 내가 언니잖아. 아버지가 오시고 메리는 아버지를 따뜻하게 맞이한다. 아버지는 메리가 여전히 밝다고 다정하게 말씀하신다. 시온도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는 시온이 믿음직하다고 칭찬하신다. 하지만 시온은 겸손하게 메리가 더 믿음직하다고 말한다. 메리는 장난스럽게 동의하지만 속으로는 시온이 정말 믿음직하다고 생각한다. 메리는 시온이 어머니를 돕고 더 이상 얀요증이 없으며 때때로 어른처럼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고 약간의 부러움을 느낀다. 나중에 시온은 마법 주문을 외우는 모습이 보인다. 메리는 그가 연극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린 동생의 기억을 떠올리며 웃는다. 저녁 식사 중 조용한 순간 시온은 갑자기 아버지에게 괴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묻는다. 아버지는 질문에 놀라지만 괴물은 존재한다고 확인해준다. 그는 시온에게 절대 섬을 떠나지 말라고 경고하며 어머니가 이미 그 괴물들의 치명적이고 위험한 본성에 대해 이야기했을 거라고 강조한다. 시온이 괴물을 만나면 도망쳐서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시온은 그러고 나서 요정과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묻는다. 아버지는 요정은 존재하는 걸 안다고 인정하지만 귀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한다. 메리는 그 대화에 눈에 띄게 충격을 받고 놀라움을 드러내는 표정을 짓는다. 시온은 물불공기와 같은 원소를 조종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 즉 마법의 존재 여부를 묻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어리둥절해하며 마법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메리는 시온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시온은 계속해서 아버지가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마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마법이 존재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폭넓은 지식을 가진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덧붙입니다. 자신이 아는 바로는 마법은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온에게 괴물 요정 마법에 대해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시온은 대답하기를 망설이며 침묵을 지킵니다. 그의 누이 메리는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그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다. 시온은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깊은 충격과 슬픔에 잠긴 듯 보였다. 그때부터 그는 다시는 마법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 3년 후 메리는 목검으로 훈련을 받고 있었고 시온은 자랑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훈련을 마친 메리는 그의 옆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시온은 그녀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는지 물었다. 메리는 그의 누나로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그를 지키기 위해 준비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시온은 그녀에게 무엇으로부터 그를 지키려는 거냐고 물었다. 그녀는 괴물이나 악령 또는 다른 위협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리는 언니로서의 의무라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힘들긴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를 보호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즐긴다고 말했습니다. 메리는 자신이 똑똑하지는 않지만 체력 활동에는 뛰어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온은 마침내 언니가 이렇게 열심히 훈련해 온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밤이 되자 메리는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와서 메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했는지 말하며 지루해하지 않는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메리는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그녀에게 스파링을 신청했습니다. 친구는 할아버지를 도와 너무 피곤하다며 거절했어요. 그러고는 시온이 아직도 집에 있으면서 공부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메리는 그렇다고 확인했고 친구는 남매가 얼마나 다른지 말했어요. 메리는 과거 시온이 마법에 대해 물었던 때를 떠올리며 그의 끊임없는 공부가 그 질문들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어요. 갑자기 호수 위에 빛이 나타나 메리와 친구 모두 깜짝 놀랐어요. 다음 날 메리는 시온을 데리고 호수에 갔어요. 시온은 망설이며 어머니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다고 말했어요. 메리는 그곳은 멀지 않고 괴물도 없다고 안심시켰어요. 밤이 깊어지자 시온은 어머니가 화내실 거라고 누나에게 상기시켰다.
메리는 그 말에 동의했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불빛이 다시 나타나 시온을 놀라게 했다. 메리는 해가 진 후에 항상 이런 빛나는 구체들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지만 그 이유는 알지 못했다. 시온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메리에게 부모님이 호수 위에 빛나는 불빛들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메리는 처음 봤을 때 부모님께 보여드렸지만 놀랍게도 부모님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온이 역시 보지 못할까봐 걱정했다고 고백했다. 시온은 아마 아이들만 볼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지만 메리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떤 아이들은 불빛을 전혀 볼 수 없었지만 어른들은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불빛을 완전히 형성된 구체로 보았지만 그녀처럼 다른 사람들은 불빛이 깜빡이고 사라지는 것만 보았습니다. 시온은 이 수수께끼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메리는 동의하며 그 현상이 얼마나 특이한지 마법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오에게 빛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그의 이전 생각과 아버지가 그 생각을 무시했을 때 그녀가 얼마나 낙담했었는지 상기시켰습니다. 메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시오는 그녀가 기억력이 좋지 않지만 항상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은 기억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오는 그녀의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메리는 그에게 안심시키며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시온은 그동안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메리는 미소 지으며 고마움 때문이 아니라 그가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지금 기분이 나아졌냐고 묻자 시온은 열정적으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메리와 시온은 아침 식사를 서둘러 먹었고 부모님은 그들의 빠른 식사 속도에 놀랐습니다. 두 사람은 양동이를 들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 호수로 향했습니다. 시온의 피로가 역력했고 메리는 그의 운동 부족과 야외 활동 부족을 놀리며 비웃었습니다. 시온은 너무 피곤해서 반박할 힘도 없이 그들의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메리가 다음에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묻자 시온은 빛나는 구체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더 자세히 조사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리는 그 불빛들이 호수 자체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시온은 그 불빛이 호수 안에 있는 무언가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히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정했지만 시온의 직감을 믿으며 그와 함께 미스터리를 풀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 단계가 궁금했던 메리는 시온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시온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양동이가 3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양동이에는 물, 돌, 모래를 채우고 두 번째 양동이에는 물과 식물을, 세 번째 양동이에는 물과 물고기를 채울 것입니다. 메리는 그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둘이 함께 힘을 합쳐 금세 앞에 2개의 통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통을 채우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시온은 물고기를 그물로 건지려다 갑자기 웃었고 메리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메리가 이유를 묻자 시온은 메리가 곁에 있어서 기쁘다며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메리는 그를 안심시키며 언니로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난스럽게 시간이 남아서 함께하고 싶었고 궁금해서 그랬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마법이 있다면 직접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온은 만약 마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메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메리가 물고기를 잡았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물고기를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들이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메리의 친구 로즈가 나타났습니다. 시온을 발견한 로즈는 그가 메리의 남동생이냐고 물었습니다. 메리는 그렇다고 확인하며 시온을 로즈에게 소개했습니다. 시온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로즈는 자랑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로즈의 태도에 눈을 굴린 메리는 시온에게 로즈의 자랑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정말라고 했고 그저 평범한 여자아이라고 치부했습니다. 로즈는 메리의 무뚝뚝함에 기분이 상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메리는 낚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로즈는 왜 하필 이 호수를 선택했는지 더 캐물었습니다. 메리가 시온이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로즈가 빛나는 구체들 때문이냐고 묻자 시온은 그녀의 의심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로즈는 자신도 빛나는 불빛에 매료되어 호수를 자주 찾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시온이 그 구체들에 대해 아는 정보가 있냐고 묻자 로즈는 그저 구체들을 보는 것을 즐겼을 뿐 기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호수 위에 빛나는 구체들이 다시 나타났지만 그들이 준비해 놓았던 양동이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온은 그 불빛이 물속의 다른 무언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로즈는 호수에 사는 모든 생물을 밝혀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말했지만 시온은 더 조사하기로 결심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메리가 도와주고 싶어하며 그에게 합류했습니다. 물속에서 시온은 빛나는 구체 중 하나를 잡았고 손에 닿는 따뜻함에 놀라워했습니다. 메리는 그의 행동을 따라 빛 하나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온이 구체의 근원을 찾으려고 머리를 물속에 넣자 호수의 어두운 물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시온은 자신의 관찰을 바탕으로 빛나는 구체들이 위치가 변하는 것으로 보아 살아있는 생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메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묻자 시온은 구체의 이동성에 대한 자신의 추론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물에서 나왔고 시온은 메리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메리는 그의 감사를 사양하며 그를 돕는 것은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즈는 또 다른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암컷이었고 암컷 물고기는 더 깊은 물에 사는 경향이 있어서 잡기가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암컷을 수컷이 있는 양동이에 넣자 물속에 빛나는 구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온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갑자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빛나는 구체들은 물고기들의 구애 행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궁금해진 메리는 구애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로즈는 수컷 물고기가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암컷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수하고 진심 어린 메리는 잘하면 시온이랑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시온은 얼굴이 굳어지며 남매는 결혼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다음날 메리는 시온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안심을 구하며 그에게로 돌아섰고 자신의 말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그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시온은 그녀를 위로하며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이미 가족이라고 부드럽게 설명했다. 하지만 메리는 언젠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결국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을 표했다. 단호하게 시온은 그럴 일 없다고 약속하며 영원히 그녀 곁에 있겠다고 맹세했다. 메리는 그게 얼마나 어려울지 회의적이었지만 그의 고집에 깊이 감동했다. 시온은 그녀가 자신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녀를 꽉 껴안았다. 메리는 그의 말에 압도되어 울기 시작했다. 그 순간 시온의 몸에서 갑자기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놀라움에 차서 자신들이 만졌던 빛나는 구체의 마력이 어떻게든 자신에게 각인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강렬한 유대감과 그녀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 너무 강력해서 이러한 마법 반응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당황스럽고 압도적인 상황을 처리할 수 없었던 메리는 당황한 채 도망쳤습니다. 시온은 그 놀라운 사건을 되돌아보며 심오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는 아직 마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법을 창조하는 방법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의에 찬 시온은 자신이 다시 태어난 이 세계에서 마법을 창조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야기는 시온의 전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30번째 생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10초밖에 남지 않은 그는 흥분에 휩싸였다. 30살까지 처녀성을 유지한 남자는 마법을 쓸 수 있다는 전설을 믿었기 때문이다.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시온은 기쁨에 겨워 펄쩍 뛰며 마침내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외쳤다. 그는 손에서 불덩이를 소환하려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좌절한 그는 다른 마법 동작들을 시도했지만 역시나 아무런 결과도 없었다. 절망에 휩싸인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다시 일어나 마법책을 집어들었다. 그는 마법 능력을 해방시키고자 주문을 외웠지만 또다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온은 패배감에 짓눌려 풀썩 주저앉으며 이 세상에 마법은 없다며 마법 없이 얼마나 삶이 따분한지 한탄했다. 체념한 시온은 내일 일이 있으니 자러 가기로 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중
그의 심장이 갑자기 멈춰섰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숨을 쉬기 직전 그의 과거 삶의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들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는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유일한 것은 마법의 힘을 얻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시도하는 스릴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함께 그의 의식은 사라졌고 새로운 삶에서 깨어났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시온은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 대화는 이 세상에 마법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마법에 대해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시온은 공부와 열심히 일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삶에서도 그의 꿈은 다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여동생을 껴안았을 때 그 안에서 마법의 기운이 솟아오르기 전까지는 말이죠. 자극을 받은 시온은 다시 불덩이를 소환하려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 없이는 이 세계에 마법이 존재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메리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시온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왔어. 나랑 같이 앉아. 메리는 저녁 준비가 다 되었다는 말을 하려고 왔다고 설명하며 그와 함께 식사하자고 했지만 잠시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앉자 시온은 그녀를 응시하기 시작했고 메리는 당황했습니다. 시온은 여동생을 바라보며 사랑해 라고 말했고 그 말에 여동생은 더욱 당황했다. 그 순간 예상대로 그의 몸에서 마법 에너지가 솟구쳐 나왔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감정 표현이 이 에너지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건 어처구니 없는 제약일 거라고. 메리는 얼굴을 붉히며 그를 가로막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마치 인형처럼 다룬다고 비난했다. 시온은 설명하려 했지만 메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진심이라고 자신의 감정이 진짜라고 주장했고 그 말에 메리는 다시 한번 얼굴을 붉혔다. 시온은 그녀의 반응에 놀랐고 메리는 결국 그를 용서했지만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지 물었다. 시온은 감정을 표현할 때 마법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설명했지만 그것이 유일한 활성화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한 시온은 기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행복한 기억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을 행복하게 했던 것들을 떠올렸다. 그러자 마법 에너지가 다시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시온과 메리는 모두 그 발견에 흥분했다. 메리는 그저 빛나는 것뿐이라도 놀랍다고 외쳤다. 시온은 빛나는 것뿐이라도 이 세상에 마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신에게 증명했다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조용히 동의했다. 그는 전기뱀장어가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에 비유하며 에너지 방출을 설명했다. 그의 얼굴에는 터무니없이 행복한 표정이 번져 있었고 자신의 돌파구에 대한 흥분에 압도당한 듯했다. 메리는 그의 모습에 기뻐하며 그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그가 처음으로 이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보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표현했다. 시온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로 너무 행복해. 시온은 앉아서 마법에 대한 자야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조합하기 시작했다. 그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깨달았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마법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었지만 그 감정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다. 둘째, 그는 에너지가 고갈되면 완전히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행위를 제한된 횟수만큼만 수행할 수 있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발견은 마법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하면 그 에너지가 성장하여 다음번에 에너지 용량이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빛나는 에너지를 볼 수도 그 온기를 느낄 수도 없다는 것을, 반면 마법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찰에도 불구하고 시온은 여전히 빛나는 구체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 마력이 너무 적어서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를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마력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물고기와
자신을 비교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물고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빛나는 구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온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자신의 마력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그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고 결국 정신적인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그는 스스로에게 선언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왔다. 마법 사용법을 알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어. 시온은 앞서 물고기 실험을 되짚어보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적용해보고자 그는 마력을 방출하여 손에 온전히 집중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법을 조종하는 동시에 감정적 자극을 생각하려니 마치 정신을 두 가지 일에 동시에 집중시키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약간의 좌절 끝에 시온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순서를 잘못 잡았던 것입니다. 새로운 전략으로 그는 먼저 마법 에너지를 모으는데 집중한 후 손으로 향하게 했다. 이번에는 성공했고 그의 얼굴에는 승리에 도취된 어리숙한 미소가 번졌다. 작은 승리에 고무된 그는 빛나는 손으로 벽을 쳐서 에너지의 잠재력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의 손에서는 약한 빛만 나왔고 충격으로 그는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시온은 기뻤다. 그에게 이 작은 돌파구는 마법을 마스터하기 위한 그의 여정에서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그의 흥분은 훈련과 실험을 계속하겠다는 그의 결의를 다시 불태웠다. 후에 시온은 아버지 메리 수녀 그리고 친구 로즈와 함께 정원에서 아버지의 지도 아래 검술 훈련을 받았습니다. 참여해달라는 요청에 시온은 망설이며 누구와도 싸우고 싶지 않고 검술을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인내심 있게 검술 훈련이 단순히 사람들과 싸우는 것만이 아니고 도시 밖에 사는 괴물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즈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검술을 배우고 싶다고 열렬히 덧붙였고 메리 수녀도 훈련에 대한 열의를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온은 여전히 낙담했습니다. 그들의 이유를 이해했지만 차라리 마법 훈련을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시온은 땅에 완전히 지쳐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실망과 재미가 섞인 표정으로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시온이 검술에 이렇게 서툴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온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말다툼할 기력이 없었고 그에게 동의했다. 한편 로즈는 시온의 아버지로부터 타고난 재능에 대한 칭찬을 받았고 이는 그녀의 실력과 시온의 고군분투 사이의 대조를 더욱 부각시켰다. 시온의 아버지는 메리에게로 시선을 돌려 얼마나 실력이 향상되었는지 보고 싶다고 말했다. 메리는 열정적으로 준비하며 스파링 시합을 위해 기꺼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빠르고 활기찬 공격을 퍼부었고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빠르고 정확했다. 어느 순간 그녀는 영리한 속임수를 시도했지만 아버지는 그 동작을 예상하고 반격하여 결국 그녀를 이겼다. 패배에 실망했지만 메리는 아버지의 피드백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아버지는 그녀의 결의와 기술을 칭찬하며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다. 그는 몇 년만 더 연습하면 그녀가 매우 능숙해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시온과 로즈는 메리의 발전과 끊임없는 향상에 대한 열정에 감탄하며 지켜보았다. 나중에 시온은 마법 훈련을 재개하여 모든 마력을 손으로 집중시키는 데 집중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다시 실패했고 좌절감은 커져갔다. 자신의 발전을 되돌아보며 그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처음에는 하루에 2번밖에 에너지를 방출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최대 20번까지 가능해졌지만 정체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했다. 더 발전하려면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시온은 더 나은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깊은 생각에 잠긴 시온에게 아버지가 다가와 대장장이에게 물건을 구하러 아스토리아 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온에게 함께 가자고 초대했고 시온은 새로운 환경이 기대되어 기꺼이 동의했다. 아스토리아는 그 지역에서 중간 규모의 도시로 묘사되었으며 새로운 기회와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아스토리아에 도착하자 시온의 아버지는 그들의 목적, 즉 현지 대장장이에게서 물품을 가져오는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온에게 너무 멀리 돌아다니지 말라고 경고하며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을 위험성에 대해 주의를 주었습니다. 번화한 거리와 활기찬 분위기에 들뜬 시온은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여행이 마법에 대한 지식을 탐구할 기회로 이어지기를 바랐지만 현재로서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심부름을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도시를 이동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판매왕과 이야기하는 동안 시온과 메리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메리가 갑자기 이상한 웃음을 터뜨려 시온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에 대해 묻자 메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항상 그렇게 웃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여전히 의아한 시온은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다.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와 대장장이를 방문할 시간이라고 알렸다. 대장간에서 그들은 시온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대장장이에게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대장장이는 시온 아버지가 주문한 것을 찾으러 왔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다. 이것이 확인되자 대장장이는 메리를 위해 특별히 고품질의 검을 제작했다며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그 말에 놀란 메리는 대장장이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시온과 메리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대장장이는 두 사람의 예의 바름에 감탄했다. 농담으로 아버지께 아이들이 너무 예의 바르다며 정말 당신 자식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시온의 아버지는 웃으며 장난스럽게 그를 위협했고 대장장이는 웃으며 재빨리 피해 메리의 검을 가져왔다. 대장장이는 돌아와 메리에게 검을 건네주며 메리에게 딱 맞도록 짧고 가볍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메리는 경이로움과 흥분으로 눈이 반짝이며 무기를 감탄스럽게 바라보았다. 기쁨이 역력했지만 떠날 준비를 하며 얼굴에 슬픔이 스쳤다. 시온을 향해 나만 선물 받고 너는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 라고 말했다. 속상해. 시온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 검도 메리의 생일 선물이며 자신은 검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메리는 점점 짜증이 났다. 당신도 무언가 받았어야 했어요. 그녀는 주장했다. 좀 더 이기적이 되셔야 해요. 시온은 다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이기적이에요. 제가 많은 일들로 당신의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의 대답은 메리의 짜증을 다소 누그러뜨렸고 그들은 함께 걷기 시작했다. 그들이 아스토리아의 번화한 거리를 거닐며 걷자 시온의 눈에 근처에 요정이 들어있는 세 장을 든 소년이 눈에 띄었다. 흥미로워진 그는 아버지에게 그것을 가리켰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의 표정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그는 시온에게 그곳에 절대 접근하지 말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아버지를 화나게 했다는 것을 깨달은 시온은 급히 사과하며 단지 호기심에서 그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온은 자신이 본 것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은 요정을 파는 곳이었다. 다음 날 한 남자가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며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빗물에 장작이 젖어 망치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어린 소년이 공포에 질려 그의 쪽으로 달려오더니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목소리로 소년은 말했다. 모두 잡혀갔다고. 왕께 알려야 해. 놀란 남자는 누가 공격했는지 물었다.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트롤들이라고. 모두 잡아갔다고. 이 말을 들은 남자는 공포에 휩싸였다. 다른 한편 시온과 메리는 훈련을 계속했다. 시온은 손의 마력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메리는 그가 새로운 개인 기록을 달성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시온은 메리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의 발전에 메리의 도움이 있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그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눈치채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시온은 이전보다 마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행복하다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저 빛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며 성과를 축소했습니다. 메리는 그가 내뿜는 빛이 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말하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농담으로 그의 마법은 그저 빛일 뿐이라고 말하자 시온은 웃었습니다. 시온은 불덩이를 만들거나 번개를 사용하는 것처럼 더욱 흥미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정이 마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잘 이해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추론했다. 그의 생각은 전날 보았던 요정에게로 향했고 요정들이 자연현상의 일부로 기능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부모님이 요정들과 관계 맺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했다. 하지만 그가 더 생각하기도 전에 메리가 무시당했다고 화를 내며 그를 끼어들었다. 화가 난 것 같았고 시온은 재빨리 시선을 그녀에게 돌렸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란이 일었다. 시온과 메리는 조사하러 갔고 여러 사람이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에게 무기를 요청하고 있었다. 시오의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다. 아버지는 소식을 확인해 주었다. 트롤들이 나타났다고. 시오는 그 생각에 흥분했다. 트롤을 연구하고 자신의 마법 능력을 향상시킬 무언가를 배울 기회로 여겼다. 하지만 긴장된 분위기는 그에게 위험을 재빨리 상기시켰다. 그는 트롤들이 이 세상에서 만만치 않고 위험한 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시오의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노인들과 여자들 아이들을 모두 자신의 집으로 모으라고 지시했고 나머지 건장한 사람들만 전투 준비를 하도록 했다. 메리는 시오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떨리는 손이 그녀의 두려움을 드러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어요. 시온의 아버지와 전사들은 가족들을 진정시키며 전투를 위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트롤이 2마리밖에 나타나지 않았고 곧 처리할 것이라고 모두에게 안심시켰습니다. 시온에는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아버지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온에는 간단하게 하겠다고 말하며 트롤이 지능이 있고 집 2층까지 올라갈 만큼의 힘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트롤은 멍청해서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온에는 트롤이 온다면 안전할 2층에 모두 숨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동의하며 즉시 시온의 제안대로 행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온의 가족과 함께 2층에 모여 있었다. 시온은 아버지와 전사들이 트롤들과 맞서 싸우러 떠난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초조하게 생각했다. 밖의 폭풍은 계속 몰아쳤고 긴장된 분위기는 더욱 짙어졌다. 갑자기 트롤 하나가 시온의 집에 다가왔다. 그것은 텅 빈 지하실을 살펴보며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좌절한 트롤은 현관문을 부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집안에 울려 퍼졌다. 시온과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얼어붙었다. 잠시 후 소리가 멈췄고 그들은 트롤이 떠났기를 바랐다. 하지만 창문이 깨지는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그들의 희망을 꺾었습니다. 트롤이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메리는 시온에게 트롤이 그들에게까지 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시온은 메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재촉하며 어떤 소리라도 트롤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롤은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여 그들이 숨어있는 방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모두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습니다. 트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자리를 옮겼고 그들에게 잠깐의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번개가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비명을 질렀습니다. 트롤은 소리를 듣고 방 쪽으로 돌아섰고 엄청난 힘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트롤이 방에 들어왔고 그 위압적인 모습은 위협적이었다. 모두 공포에 굳어있는 가운데 시온은 자신이 저렇게 위험한 생물을 연구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생각했다. 시온의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자녀들 앞으로 나서서 아이들을 감쌌다. 트롤은 기묘하고 조롱하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시온은 트롤이 완전히 무지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의 압도적인 우위와 힘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공포에 압도된 시온의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졌다. 가족을 지키려는 절박한 마음에 메리는 검을 뽑아들고 트롤과 맞섰다. 그녀는 시온에게 자신을 지키겠다고 했던 약속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트롤은 메리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내고 검을 벽에 던져 메리를 쓰러뜨렸다. 그러고는 메리를 죽이려 했지만 엄마는 마지막 힘을 짜내 자신의 몸으로 메리를 감싸며 등에 일격을 맞았다. 그럼에도 트롤은 멈추지 않았다. 메리와 그녀의 어머니를 끝장낼 작정으로 다가왔다. 시온은 절망에 빠져 바닥에 쓰러졌다.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하지만 트롤이 그들에게 다가오자 시온은 포기하지 않았다. 절망에 찬 그는 앞으로 뛰어나가 트롤의 팔을 잡았다. 그는 이 정도론 부족해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트롤의 몸에서 그의 것과 비슷한 마력이 방출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메리와 로즈만이 시온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마력을 볼 수 있었다. 시온은 온갖 힘을 다해 트롤의 팔을 움켜쥐며 모든 마력을 손에 집중했다. 처음에 트롤은 그의 노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웃었다. 하지만 시온의 마력이 강해지자 트롤의 팔이 타기 시작했다. 격렬한 고통에 트롤은 비명을 지르며 시온을 방 안으로 내던지고는 바닥에 쓰러졌다.
시온은 멈추지 않았다. 결연한 의지로 시온은 트롤의 등에 뛰어올라 소리쳤다 불타라. 온갖 마력을 손에 모아 트롤의 머리에 갖다 댔다. 트롤은 온몸이 불꽃에 휩싸이며 귀청이 터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마지막 힘을 짜내 시온은 트롤을 불태워 죽이는 데 성공했다. 트롤이 힘없이 쓰러지자 시온은 일어섰지만 방금 일어난 일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불안한 기색으로 시온이 말했다. 메리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시온과 로즈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녀를 막았다. 시온은 어머니를 살펴보고 창백한 얼굴과 심한 출혈을 발견했다. 그는 가장 먼저 출혈을 멈추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조심스럽게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침대로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지시했다. 어머니를 눕힌 후 시온은 마을 사람들 중에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급히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재빨리 생각한 그는 직접 상처를 꿰매기로 결정했다. 그는 다시 바느질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고 한 여자가 손을 들었다. 시온은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어머니 방에서 바느질 도구와 알코올, 깨끗한 천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시간이 없다며 서둘러 달라고 간청했다.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서둘러 모으는 동안 어린아이 하나가 시온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고 우릴 구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시온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준비물이 도착하자 시온과 바느질을 할 줄 아는 여자는 그의 어머니 옆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상처 주변의 천을 잘라내자 상처가 드러났다. 그는 트롤의 발톱에 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이 걱정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온은 자신의 행동이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시온은 재봉사를 향해 돌아서며 이제 시작합시다 라고 말했다. 혼란스러워하는 여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온은 상처를 꿰매야 한다고 말했고 여자는 깜짝 놀랐다. 이 세계에서는 상처 봉합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시온은 설명했다. 상처를 꿰매지 않으면 계속 벌어질 것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출혈을 멈추려면 봉합해야 합니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했다.